2010년 9월 3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결과물인 CJ1호기 조립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는 조립 완료 후 2021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될 것입니다. 조립 완료 후 약 5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2026년쯤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제기 조립이 공개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전투기라는 무기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스웨덴 정도입니다. 하이레벨의 전투기로 넘어가면 미국과 러시아 정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외 국가들은 보조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투기를 생산하거나 하이레벨 전투기를 생산하지만 성능이 영 시원찮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 환경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투기가 필요한 바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 수요 대응을 위해 소요 제기를 하고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무장창의 제한적인 신텔스 성능을 맞춘 5세대 세미스텔스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나긴 시간이 흘렀고 향후 5세대 스텔스기기 대세임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역시 개발 완료 후 지속 개량을 통해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능동전자 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G사의 F414 엔진이 2기 장착되며 최대 속력 마하 1, 하래 항속거리 2190km의 비행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무장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모두 장착 가능하여 다목적 전천후 전투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제 재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간 정말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낮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니 그냥 계속 직도입하는 것이 낫다, 라이센스 생산이 효율적이다 등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검토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전투기 사양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궤도에 들어선 지금도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등 아직도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종 조립이 시작된 만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거의 확실하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전투기가 계획대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전투기 시제비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 CJ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한 뒤 약 5년간의 지상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CJ기가 2015년 12월 개발을 시작해 5년여 만에 조립 단계에 접어들게 된 건데요.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레이더 장비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놀랍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가 표방하는 목표는 F-16의 개량 또는 F-16 블록 601, 70 이상인데 내용적으로는 FA-18이라고 합니다. 공군은 전통적으로 FA-18CD와 FA-18EF 탑승 후 선호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체급도 두 기종의 중간이고 쌍발 안정감 등 특성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검토한 단발을 취소시킨 공군이 원하는 바입니다. F5 대체는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F4, F5 둘 다고 굳이 따지면 F4 대체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4개 핵심 체계 통합기술에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국내외 항공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ADD에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이범석 수석연구원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KF-X에 필요한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과 관련해 KF-16 전투기, MEAV,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기존 기체계 항공전자장비 장착 경험을 토대로 유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AESA 레이더와 IRST, EOTGP, RF 제머 등 핵심 장비를 각각 전투기 운영 체계에 통합하는 4개 체계 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이 연구원은 국산 경공격기인 FA-50 개발 과정에서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 운영체계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 무기체계는 KF-X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체계 통합 기술의 알고리즘은 같기 때문에 일부 소스 코드만 확보하면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의 국내 개발도 가능하다고 이범석 연구원은 밝혔다. ADD는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와 IRST 체계 통합 기술은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KF-X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국과 부분적으로 기술 협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기술은 국내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ADD의 입장이다. ADD는 이번 국방위 회의에서 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핵심 장비의 국내 개발 계획도 설명했다. 2019년 11월까지인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1단계에서 공대공 운용 모드를 설계하고 시험 개발 2단계인 2017에서 2021년에는 공대해 운용 모드 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ADD는 애초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2단계 기간을 2020에서 2024년으로 잡았으나 최근 1단계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 3년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외 항공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해 핵심 기술을 주어진 시간과 비용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향후 로키드 마틴 측에서 KF-X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사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 4개 제품을 장착할 것이고 수출을 할 때마다 높은 로열티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해외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레이더 개발비와 별도로 체계 통합 기술 개발비만 2조 원을 쏟아붓고 개량 사업에 2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며 주어진 시간도 촉박하지만 자체 개발 비용이 늘어나 결국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KF-X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수출 예상 시점은 15년 후인데 그때가 되면 무인기 전투기 시대가 올해의 KF-X 전투기 수출 시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항공 전문가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 미국 측에서 결국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 F-35를 팔아야 하는 미국 측에서 인증을 쉽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비용만 올라가 수출 전망은 더